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75입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가운데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백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백신 휴가 사용도 가능한데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낀다면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총 이틀간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21입니다. 도심 공공 재개발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영등포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연신내역 등 2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공급 목표는 2만 5,200가구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진행한 이사 대책 중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개발에 해당되는데요. 자, 그러나 LH 사태로 불신 여론이 높아진 데다가 후보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점은 변수로 작용해 이 계획이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2입니다. 네, 앞으로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2인 이상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 과제를 정부가 어제 발표했는데요. 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발적 합승 서비스가 허용됩니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에 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봐야겠죠. 마지막 숫자는 11입니다. 4월 3일부터 전국 35개 CGV에서 올해 아카데미 후보작 11편을 상영하는 2021 아카데미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작품상 후보에 오른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노매드랜드 등은 정식 개봉 이전에 이번 기획전을 통해 먼저 선보이는데요. 국내 80만 관객을 돌파한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는 13분 분량의 제작 영상이 포함된 버전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벚꽃 구경 대신 영화관으로 봄나들이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만우절을 맞이해서 거짓말도 과하면 병이라고 하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미국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파랑새 증후군, 2번 잘생긴 최영진 군, 3번 리플리 증후군, 4번은 노래 힌트입니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미나리 고사리 나엘이 정어리 슬라생 청취율 1위 하리. 보기 너무 막네 진짜.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래 앉아있지 못하거나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혹시 우리 아이가 ADHD,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실 텐데요. ADHD 어떤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ADHD와 관련해서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또 문제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아이가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입니까?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영어 약자로 ADHD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소아 청소년기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만성 정신질환입니다. 예. 네, ADHD는 세 가지의 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놀이를 하더라도 금방 실증을 내곤 합니다. 예. 네, 또 일상생활에서도 주의력이 부족한 것이 금방 눈에 띕니다. 예. 또 과잉 행동이라고도 하죠.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거나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마구잡이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찻길로 내달리기도 하는 등 이런 충동적 행동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산만하거나 활동성이 높다고 해서 모두 뭐 ADHD는 아닌 거잖아요. 네, 아이가 단지 산만하거나 예. 활동성이 지나치게 좋다고 해서 질의 짐작으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런 증상은 취학 전 아이들의 정상 발달 과정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ADHD인지를 알려면 아이의 증상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하고 이런 증세가 반년 이상 지속되는지, 집이나 학교 등 어디에서든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나아지는 곳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예. 따라서 ADHD를 진단하려면 아이의 행동에 대한 설문, 전문적인 발달이나 병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ADHD 원인은 뭡니까? 네,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집중을 통제하는 뇌의 활동이 약하거나 부모나 형제 중에 ADHD가 발생한 경우 가족과의 연관성, 임신 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 등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좀 ADHD 질환을 앓고 있으면 지능 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ADHD 질환이 있다고 지능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네,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 것이지 머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발명왕 에디슨도 ADHD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졌고요. 예. 미국의 43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ADHD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ADHD 치료는 약물 치료가 1차적으로 권고됩니다. 예. 약물 치료는 질환의 완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켜서 예. ADHD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물요법과 함께 상담, 행동 치료나 놀이 치료 등을 병행할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ADHD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 개선, 또 학업 성적 향상 등의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 네, 또 무엇보다 부모님들은 ADHD가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을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 안목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1차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인데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약을 몇 번 먹는 것만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먹는 시간을 필요에 의해서 바꾸거나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네. 또한 ADHD 약물 치료 시 다른 질환을 앓거나 현재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특히 고혈압이나 정신질환 환자 등에서는 ADHD 약물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아니 그 ADHD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 때문인지 치료제를 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ADHD 치료제는 절대 공부를 잘하는 약이 아닙니다. 예. 네, ADHD는 지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ADHD 치료제가 지능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치료제를 복용하고 학업 성취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완화돼서 좀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하시죠. 네네. ADHD 치료제를 먹고 학습 능력이 좋아졌다면 그건 아마도 잘 모르고 있던 ADHD 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 네네. 아직 지능이 올라가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흥미가 가는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 이어서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접수 시작 사흘 만에 약 174만 명에게 3조 원가량이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또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그 아까 전에 퀴즈 혹시 들으셨나요, 퀴즈? 예, 듣긴 했습니다. 좀 힌트를 주신다면? 예, 새는 아닙니다. 네. 여기 저기 예. 게스트분들이 좀 힌트를 너무 성의 없게 주고 있다. 예. 1번 파랑새 증후군, 2번 잘생긴 최영진 군, 3번 리플리 증후군, 예. 뭐 4번은 뭐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 뭐 이런 건데 예. 새는 아니다. 예, 그렇죠. 예. 두 개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퀴즈를 네. 이제 힌트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그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네. 당일 오전에 신청했는데 오후에 지급이 됐다. 네. 굉장히 빨랐다. 이런 소식 들리거든요. 네. 예, 빨랐나 봐요. 예,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다들 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뭐 예.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늦게 예. 됐는데 지금은 거의 뭐 네 번째까지 와다 보니까 예, 뭐 오전에 하면 오후에 바로 지급되고 시작 첫날 그리고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시작 예. 첫날부터 86만 명이 신청하셨는데요. 지급이 79만 명에 1.4조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이 바로 지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1일까지는 지난달까지는 1일 3회 지급됐지만 오늘부터는 다 아무나 신청 가능하시고 1일 2회 지급된다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아무래도 4차지 않습니까? 네. 여러 번 이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원이 되면서 한 번 또 받으셨던 분들이 또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서 네. 이전보다 빠르게 좀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 지급 금액이겠죠? 그렇죠. 지급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세분화됐습니다. 예. 최대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화됐는데요. 집합 금지에서는 그 6주 이상 지속되면 500, 6주 예. 미만은 400이고요. 영업 제한은 뭐 300만 원, 일반 업종에서 경영 위기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300에서 200만 원. 그다음에 그 외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지급되는 순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 몇 번 신청을 해보셨어도 네. 이게 맞나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전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자 역시 매출 그 감소 판단 기준이었던 네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사실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간이 소득자에 대한 신고도 다 종료가 됐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업이 19년도 이전이시면요. 19년도하고 20년도 매출액. 그다음에 개업일이 20년도 작년인데 작년에 11월 말까지 개업하신 분들은 20년도 9월에서 11월 월평균 매출액하고 20년 12월과 1월 매출액을 비교하시게 되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난해 연말에 개업한 사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월 2일 날 저희가 4차 재난 지원금이 발표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올해 21년 2월 28일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다 포함돼서 지원이 됩니다. 아, 2월 28일까지 네, 2월 개업한 28일 사업체. 개업하신 사업체까지는 다 예. 지원되고요. 그래서 매출 감소는 21년 3월까지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요. 그 매출 감소는 이제 감소율은 동종업계의 매출 감소율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웬만하면 다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월별 매출액에는 뭐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액들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거는 뭐든지 다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업 제한 대상 사업체 네. 무조건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집합 금지 업종은 소기업,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소기업 기준에만 해당되면 감소 여부 따지지 않고 지원되거든요. 아, 예. 근데 영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대원칙이 예. 매출 감소가 된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요. 매출 증가가 이제 있다고 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뭐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이 되고 네. 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그 추가 지원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뀐 부분인데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상시근로자 저번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그러니까 제조업은 뭐 10인 미만이고 이런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소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뭐 제조업은 120억 이하, 도매업은 50억 이하, 뭐 숙박 및 음식점은 10억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전에는 1인이 다소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 대상 사업장이 여러 개 있더라도 한 군데밖에 되지 맞아요. 않았는데 예. 지금은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체별 뭐 지원 금액이 높은 순으로 100%, 50%, 30, 20%가 적용돼서 지원될 겁니다. 예. 네. 최대 4곳까지도 가능한 네, 최대 거고요. 지원 대상 사업체 중에서 4곳까지 다 최대 예. 4곳까지 되겠습니다. 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이번 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대상이죠? 네, 이것도 워낙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 예. 기존에 지원 받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신청하고 계실 거예요. 신청도 3월 30일부터 받고 있거든요. 신청 금액을 기존 지원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4월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소득이 좀 감소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신규 지원자분 1, 2, 3차에 못 받고 이번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좀 있죠. 작년도 10월에서 11월에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어야 된다. 요런 그리고 소득 기준 기간과 비교 기간에 대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그렇군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분들 신규 신청자분들은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기존에 지원 받으셨던 분들은 다 그 지원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4차에도 당연히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하시면. 예. 오늘 상담 많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경에서는 노점상과 그 법인 택시기사, 돌봄 종사자들도 지원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 공고가 안 됐습니까? 아직 사업 공고 안 됐습니다. 노점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안정 지원 자금을 주겠다. 근데 4월 5일 날 사업 공고 나올 예정이고요. 예. 법인 택시하고 전세버스 기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만 원 지원금이고요. 4월 중에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이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기존에 지원 받아 오셨기 때문에 그 요건만 맞으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번 3차 때 신규로 지원됐었죠. 이분들에 대해서도 50만 원 지원금을 4월 1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세한 사업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무는 충분해요, 시간은. 그러니까요. 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뭐 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노무 상담은 시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자, 7479번님. 네.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었고 이번 4차는 매출 감소로 인한 대상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자 연락을 못 받았어요. 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온라인에서 대상자인지는 조회를 했는데 네. 1차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화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문자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확인 신청 대상이실 수도 있거나 예. 또 뭐 4월 19일 날까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후에 문자를 안내하겠다고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소만 확실하다고 하면 나중에 확인 신청 대상도 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뭔가 전산에 안 들어온 분 같아요. 예. 그렇죠. 전산에 누락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아직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자가 안 나가셨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6217번님, 개인 택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신고를 모바일로 하면서 0으로 신고됐고 어제 수정 신고했습니다. 지원금 대상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수정 신고하셨으면 당연하죠.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19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20년도가 감소하셨으면요. 그 수정 신고한 거 바탕으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야마카시님께서 요식업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연매출 10억 이상이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었다면 해당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이 기준은 소기업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일반 업종이시니까요. 그 10억 원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10억 원 이하면서 매출액이 줄으셨어야 돼요. 감소가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 업종에서도 여전히 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매출이 10억 원 이하면. 그렇군요. 10억 원 이하여야 되니까요. 이지환님께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도 10만 원 지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하고도 지원요건 충족 시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시지만 공공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청이나 저기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소득 요건 판단할 때 그거 제외하고 되니까요. 긴급고용 지원 대상금 되실 수 있습니다. 오춘택님, 안마시술소도 대상이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안마시술소가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이번에 영업 제한에서 유흥업종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영업 제한을 받으셨다고 하면 업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21883번님, 공동명의 영업제한 업종은 어떻게 봤나요? 공동명의 영업제한 업종은 공동명의에 대한 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자가 안 나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7968번님께서는 노무사님 단독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면 제가 애청자 해드리겠다고. 제 팬이 계셨네요. 되게 고맙습니다. 청취자 제이님께서 오픈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난해 매출 타격받고 그것보다 조금 넘었다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매출 50만 원 나왔다가 이번에 55만 원 나온 수준인데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돈 10원이 감소됐더라도 일반 업종에서 감소만 되면 지원되는 반면에 역으로 10원이라도 인상됐다고 우리 타악된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좀 게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단 10원이라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클로징 하면서 오늘의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점심 뭐 드실 겁니까, 노무사님?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라서 빵을 먹을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거 안 물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의 정답, 오늘 퀴즈의 정답은 3번 리플리 증후군이었습니다. 자, 제작진에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으신 분은 저희가 추후에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 빵 드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노래는 10cm의 곱슬머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